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얘기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전남 광주에 가 있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지 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적절하지 않다. 아주 오랜 시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말꼬투리 잡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인의 소환에 대해서 한 얘기, 그걸 좀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인가. 자, 첫 번째, 먼지 털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지 털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이 의혹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 아마 제가 간혹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요, 이거를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갈등 과정 또는 시민단체 고발 이런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 먼지 털기라고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련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말에 첫 보도가 나왔고요. 9월 달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검찰 수사를 하느냐, 특검으로 가느냐 그러는데, 특검으로 가면 특검은 시간 끌기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정말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뭉개다가 특검이 도입돼도 대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만한 시점. 그렇게 되니까 그게 11월 말 12월 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건 없이 특검 받겠다.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먼지 털기가 아니고 이 대장동 수사는요, 계속 되어 왔지만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아예 제외해놓고 수사한 겁니다. 먼지를 턴 게 아니고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 안 되죠? 백현동 수사. 이것도 찾아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성남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성남에 있는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지, 그리고서 무슨 먼지 털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 문재인 정부, 경찰이 수사했었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이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털은 게 아니고 여기 역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쳤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는요, 친문단체가 고발해서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동문이죠. 신성식 검사장이 있는 수원지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뭉갰던 거죠. 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과거 정부의 범죄 혐의가 물씬 나는 거를, 더군다나 친문재인 대통령의 단체에서 고발한 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먼지 터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냥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100일 정도밖에 더 지났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검장을 바꿔가면서 한 거는 석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나올 게 없죠. 먼지 터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 성남FC, 이거는요, 3년, 거의 4년 전이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바른정당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뭉개다가 무혐의 처분한 거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바로 또 친문 검사가 그걸 막아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턴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총무과에 근무했던 배소연이라는 5급 공무원과 그 당시 7급 공무원 사이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 7급 공무원이 폭로한 거는 올해 1월 달이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폭로해서 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부실 수사. 여기도 또한 먼지 털지도 않았습니다. 먼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혜취합 숙소, 이건 법인카드 횡령의 파생 상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 털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정말 이거 했더니 안 나오고 저거 했더니 안 나와서 다른 거 해보고 또 털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건, 이들 사건 중에 그런 거는 단 한 건도 없다. 수사를 문재인 정부 검찰, 문재인 정부 경찰에서 다 덮어놨던 것을 윤석열 정부 검찰, 윤석열 정부 경찰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이거 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지? 이렇게 돼서 들여다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먼지 터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지금 수사 중반으로 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초반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초반 내지 중반 정도. 법인카드 횡령 정도가 경찰에서 1차 마무리된 거죠. 이것도 검찰로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보완 수사를 해서 또 뭐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혹시 먼지 털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현재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것 같고 말꼬투리를 잡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엉뚱한 건지 아닌지 한번 보시죠. 지금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거짓말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개발처장, 개발 1처장 관련한 사건입니다. 요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이게 혐의입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 극단적 선택, 이 문제도 대장동과 관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핵심적 의혹입니다. 그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죠. 엉뚱한 게 아닙니다. 핵심적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 거짓말, 이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처벌된 정치인들 굉장히 많고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고요. 자, 말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꼬투리. 그거는요, 본인이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어느 한쪽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말꼬투리 잡았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 20일인가요? 경기도 국정감사 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 박근혜 정부에서 1년 동안 24차례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해주지 않으면은 뭐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위협까지, 협박까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24차례가 아니고요. 3차례 요구했는데 다 거절당했고요. 3차례입니다. 3차례.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그게 바로 백현동 부지입니다. 식품연구원 직원들이 이 시행업자의 요청을 받고 청탁을 받고 식품연구원 직원들이 성남시에 민원을 한 게 2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성사가 안 됐죠, 다. 그런데 시행업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라는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자마자 다음 달에 검토보고서, 이 용도 변경 검토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왜 말꼬투리입니까? 그런데 이걸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뭐 협박을 해서 해줬다? 국토부가 24차례 보냈던 공문은요, 이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과정에서 그 국토부의 의견을 낸 것, 그겁니다.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은 2015년 9월 달에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1년 동안 24차례 보냈던 공문은 그로부터 2달 뒤입니다. 아니, 이미 용도 변경이 됐는데 뭘 용도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뭐 박근혜 정부가 뭐 바본가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꼬투리가 아니고 몸통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죠.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합니다. 뭐 그것도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표에,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고 봐야죠. 몇 표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당선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영향은 미쳤다. 이런 일로 과거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말꼬투리가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뭐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동원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대장동의 경우에 한번 보시죠. 작년 9월 달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덮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거는 올해 한 뭐 6월 뭐 이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러면 9, 10, 11, 12 해서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덮었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한 석 달 정도 수사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덮었던 것은 9달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동원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과연 비난하는 것이냐? 헷갈리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치밀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평가해 왔는데 요즘 대응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의 거짓말 이거로 미루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치밀하지가 않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즉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의혹이 제기되면 앞뒤 재지 않고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자꾸 걸리는 겁니다. 누가 이걸 문제 안 삼으니까 그렇게 돼 있죠. 문제 삼으니까 자꾸 거짓말로 걸립니다. 금방 탄론할 일.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해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뭐 이런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해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치밀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치밀하지가 못하고 즉흥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면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개그로 넘어갑니다. 개그로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과 뭐 관련됐으니까 나는 뭐 쌍방울에서 내복 하나 사입은 거밖에 없다? 그렇게 개그로 넘어갈 일 아닙니다. 쌍방울 관련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연이 10개가 넘습니다. 우연이라고 주장한다면 10개가 넘는데 우연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3개만 넘으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2개 내지 3건이 오비일학격으로 맞아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그건 우연일 수가 없다. 그건 저희가 인생을 살아봐가면서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차례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우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개도 넘습니다.
10개의 우연히 겹치는 가능성, 그건 0입니다. 0.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제가 보건대 지금 이거는요, 그냥 선거법 위반,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선거법 위반. 그런 거고요. 지금부터 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이 각종 의혹의 본질. 그러니까 제가 입구의 초입에 지금 들어간 정도에 그쳤는데, 여기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글쎄요, 험난할 텐데요. 앞으로 그 수많은 거짓말을 어떻게 검찰 수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출석 가능성 얘기도 있었지만 불출석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분함 법률지원단장, 이 사람 얘기는 사실 서면 조사로 끝낼 일이지 검찰 소환 조사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서도 소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 제가 보건대는 없습니다. 왜? 6일날 오전 10시에 나와라 이랬는데 7, 8 이틀만 버티면 9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날짜를 조율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불응해도 체포영장 발부받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서. 재소환, 그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건대와 검찰도 아마 그런 사실을 알고 6일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검찰도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아마 소환 통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예상컨대 아마 소환 요구를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치밀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런 대응에 대해서 허점이 많다. 이걸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험한 파고를 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이재명 대표의 치밀함, 이게 하나둘씩 전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아마 몇 년 갈 거라고 그랬죠? 재판까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